네, 남녀노소 모두 궁금해하는 것이 있죠. 모르면 몰라서 또 알면 알아서 더 힘든 것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 싶은데요. 원장님 사실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. 네. 그 사랑할 때도 이렇게 마음이 막 보이고 그러시나요? 어떠세요? 기본적으로 개인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의 능력은 없어집니다. 왜냐하면 정신과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. 네. 사랑이란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유일한 정신병이다라고 하거든요. 아 그쵸. 네. 뭔가 뭔지 알 것 같아. 사랑이란 행위 자체는 굉장히 비논리적이고요, 비합리적이고요, 음. 어떻게 보면 자기 파괴적이기까지 하거든요. 희생을 넘어서요. 이게 음. 우리가 사회에서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그거는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만한 여러 가지 언행들을 한단 말이에요. 그게 사랑이죠. 별 따뜻하게 막 이런 거. 그거는 자, 아무튼 사랑 고민에 정답은 없다지만 우리가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일단 오늘 사연부터 읽어보죠. 네. 4년 사귄 남자친구가 절 떠나간 지도 벌써 한 달째. 이 헤어지기 직전에 서로 소홀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큰 다툼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요.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헤어지자고 하더군요. 울고 불고 매달려도 잡히지 않아서 연락을 끊고 지낸 지 한 달째입니다. 이 그럭저럭 이별을 잘 견디고 있던 제게 이 후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. 이 전 남친과는 다시 잘해볼 생각도 없었는데 자꾸 궁금해 미치겠더라고요. 이 SNS를 매일 들어가서 어디에서 뭘 했는지 훔쳐보고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하나 살피게 되더라고요. 그뿐만이 아닙니다. 추운 겨울 따뜻하게. 카톡 상태 메시지가 바뀌었네. 추운 겨울 따뜻하게? 여자친구 생긴 거 아니야? 소중함이란 점점점. 뒤에 점점점 뭐야? 설마 얘 나 그리워하고 있는 거 아닐까? 나를 떠나서 나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는? 아니 이게 다시 만나고 싶은 것도 아닌데 하루에도 몇 번씩 SNS를 훔쳐보고 이 카톡 상태를 체크하는 제가 제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. 이 전 남친의 1분 1초가 궁금한 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? 읽는데 힘들었어. 근데 전혀 안 힘들어 보이시던데. 익숙해 중간에 보이시던데요. 조금 공감이 되는 대목들이 조금 있었어요. 이 전 남친의 SNS 사실 정말 궁금하거든요. 왜 그런 거죠? 왜 궁금한 거죠? 사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사연을 보면은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. 그래요? 네, 첫째는 이별을 통보받았단 말이에요. 네, 4년을 만났으니 서로 이제 약간 매너리스틱하기도 하고 권태기도 왔을 거고 그러다가 서서히 감정이 무뎌졌을 텐데 중요한 거는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. 이별을 통보하는 상대는 통보하기 전에 이미 충분히 본인 마음속에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다 정리를 하거든요. 그게 며칠이 걸리건 혹은 몇 주가 걸리건. 그리고 자기는 마음 정리가 거의 끝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우리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은 분은 마음의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채로 갑자기 당하는 일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 이별 이후부터 이분은 그 상대방과의 관계 정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. 그럼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그럼요. 같아. 네,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다 보니까 아직 내 마음속에선 이 사람과의 관계가 잘 정리가 돼서 마무리가 되고 우리는 이제 헤어진 사이라고 못 받아들인 상태란 말이에요. 즉 상대방과의 관계가 정리되는 게 완성이 안 됐어요. 그럼 우리는 재밌는 게 내 머릿속에서 해결되거나 완성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훨씬 더 기억이 많이 나고 훨씬 더 많이 집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. 이게 이제 그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건데 뭐라고요? 자이가르닉. 예, 이게 아마 러시아 학자일 거예요. 맞나 모르겠다.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카페에서 그 웨이터 분께서 주문을 여기저기 막 받으면서 이 주문을 다 외우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. 네네.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웨이터를 불러서 물어봤대요. 지금 좀 전에 음료 나온 이 전 손님이 뭘 주문했는지 기억이 나냐?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. 즉 주문이 들어가서 이 음료가 나와서 그분에게 서빙이 될 때까지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분에게 음식을 주는 순간 자 이제 끝 하고 기억에서 지워버린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전 남친과의 연애가 전 남친이지만 전 남친이 아닌 상태란 말이에요. 이별을 했지만 나는 이별을 못 받아들인 상태고 아직 그 전 남친과의 관계가 내 머릿속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전 남친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.
그럼 이분이 약간 전 남친의 근황이 궁금한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거네요. 어떻게 보면. 그렇죠. 네. 뭐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많은 수는 전 애인이 전 남친 혹은 전 여친이 잘 사는지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연애 안에는 같이 만나서 설레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약간 헤어지는 것도 하나의 패키지인 것 같아요. 당연하죠. 근데 그거를 이제 인정하기까지 제가 맨날 얘기를 하는 게 배우기까지가. 그러니까 연애의 결론이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. 연애를 하다가 결론이 세 가지가 있어요. 계속 연애를 하거나 헤어지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. 근데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다 이 연애 실패라고 오해들을 하신단 말이에요. 절대 실패한 게 아니죠. 연애는 연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고요.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설레이고 반해서 좋을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가 하나의 세트이지 이 헤어짐만 띄워놓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. 그렇게 좀 우리가 좀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좀 화를 안 내는 그런 문화가 결국은 화를 안 내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. 오늘의 심리 첫 회를 진행해봤는데 어떠세요? 사실 이게 좀 막연하게 그냥 뉴스 나오면 뉴스 나온 대로 보고 친구 얘기 들으면 친구 얘기 듣는 대로 이렇게 넘어갔던 건데 좀 요것들의 좀 심리를 좀 들여다보니까 또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사실 오늘 뭐 이렇게 사연부터 또 기자님이 가져오신 그런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 저도 이런저런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. 네, 결론은 제가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. 여러분 화를 안 내는 평화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또 만나는 건가요? 네,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. 네, 다음 주에 만나요. 뵙겠습니다. 안녕. 나만 안 뵙겠습니다.